한국의 살인사건 128화입니다. 128? 네, 화라고 했네. 네, 8화, 번째. 128번째. 네. 제목은, 요거는 좀 꼼꼼하게 좀, 찾아봤어요, 이거. 네. 예, 용인 고속도로 휴게소 납치살인 사건이에요, 제목이. 네. 그 용인 고속도로 휴게소 납치 살인 사건 하는데 이게 2014년도에 발생했던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네, 7년 전이고요. 네. 그것도 10년 1월 4일 날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그때 아마 연휴 기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때 토요일이죠. 1, 2, 3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4일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네,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속도로 휴게소면 사람들이 참 많았을 많았겠죠. 때예요. 예, 그런데 맞죠. 오후 3시에요. 예. 용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 어느 분이 이제 아마 주차를 하고 휴게소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대요. 예. 근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딱 그래서 이제 돌아서려는 순간에 갑자기 또 한 번 소리가 막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를 우연히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던 어떤 그 승객, 그러니까 네. 그 이용객이 누군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기 뒤에 교수님 아시죠? 왜 덤프 네. 트럭 같은 거 큰 차 세워놓고 화물차 세워놓는 그 주차장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향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휴게소에 가면 승용차만 쫙 앞쪽에 대체로 있고요. 네. 대형차, 화물차는 좀 저쪽 뒤편에 있죠. 그러니까 그 화물차 있는 쪽 그쪽에서 이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봤어요. 이분 진짜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분. 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 3명이 뒤엉켜 있죠. 네. 그 EF 소나타. 소나타 차량에서 남자 둘이 막 한 남자를 막 집어넣으려고 차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머리를 막 누르고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남자는 이미 반쯤 그 차량으로 끌려 들어간 상태고 반은 이제 몸이 밖으로 나온 상태인데 머리를 막 눌러서 강제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네. 그 남자 2명이 한 사람을 지금 강제로 차에다가 집어 넣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납치예요. 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남성 계속 문을 자꾸 붙잡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 네, 지르면서 결국은 이제 아마 안으로 끌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남성은요. 이용객이 신고를 해요. 112에다가. 그러고 이분 보니까 이분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치밀하신 분이에요. 112에 전화하면서 잽싸게 그 EF 소나타 차 남바를 네.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도 112에다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12에서 그거 받자마자 바로 그 차량 수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정말 이분이 다 한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다가 신고 내용도 정말 자세하게 해줘서 예. 이거 되게 믿을 만한 신고구나라고 확신할 네. 수 있었던 게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가 납치된 것 같아요. 남자가 억지로 태워진 후에 차량이 이동하는 중에 뒷문도 한 번 더 열렸다가 닫혔어요. 이 남자를 억지로 집어넣고 진행하는데 그 남자가 또 열고 나오려고 하니까 한번 열렸다 닫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100% 납치란 얘기죠. 그 입증이 네. 되네. 그리고 차량 번호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용인 동부서에서 이제 112로 아마 그 관할이 거기였겠죠. 네. 그 휴게소 관할 112였으니까 용인 동부서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112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당일 아마 외근 근무 중인 팀이 아마 당직 팀이 강력 4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강력 4팀한테 현장으로 출동하라고 명령이 하달된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총알같이 날아가야죠. 네, 예.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강력팀도 나오지만 고속도로 순찰대에도 전파가 됐어요. 이거는요. 고속도로 상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차나바가 나왔으면 그걸 추적하는 건 고순대가 해요. 맞아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하는 거고요. 강력 4팀이 뛰어나가는 거는 목격자 얘기 들으러 가는 겁니다. 휴게소로. 맞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순대로 줄이겠습니다. 고속도로 네. 순찰대. 고순대에다가 전파가 되니까 고순대는 그 차남바를 이제 추적하겠고, 네. 이 당직팀 강력 4팀은 이제 신고해 주신 분 이제 만나러 현장 휴게소로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목격자가 진술한 이제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방향이 어디냐면 남양주 요금소 방향으로 이름이 갔다는 거예요. 차가 EF 소나타가. 그러니까 그쪽 그 고순대에다가 전파를 하겠죠.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119에도 통보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용인 동부서 강력 스타팀은요 15분 뒤에요. 그래서 예. 아마 15시 15분경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그 용인 휴게소에 도착해서 신고자 면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CCTV 확보를 하고 또 블랙박스 주변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확보해서 확인해 봅니다. 휴게소에는 CCTV 있죠. 네. 예, 있고 그 주변에 차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 블랙박스 같은 거 확보 들어가서 보면은 그때 몸싸움 하던 놈들 인상착의 같은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 면담하고 아이가 확실히 납치 맞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네. CCTV로 그 강제로 사람 그 납치하던 놈들 인상착의도 이제 확보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맞죠. 네. 대형차 주차 장소 맞죠. 네. 그 사이에서 차를 세울 때 우리가 보통 EF 소나타 차량이면은 일반 주차를 그럼요. 한 대 근데 세울 요런 텐데 데는 글로 안 갔잖아. 시야를 아마 가려서 사람들한테 목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쪽에 의도적으로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 방향의 이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15시 50분경에 전파를 받아. 네, 그 차량 번호랑 EF 소나타라는 건 아마 전파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지 명령했겠지. 네, 쓰라고 했겠지. 네. 근데 쓸 리가 없죠. 그렇죠. 용의 차량이 불응하면서 그때부터 한 시속 150km 정도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고순대 왱왱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위험해요. 네, 더더군다나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4일이면 2014년 1월 4일이면 추석 아니 설 연휴네. 네. 설 연휴 기간이면 차량 혼잡할 텐데 그때 150km로 도망가는 놈을 왱왱거리면서 쫓아가면 잘못하면 큰 사고 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추격하는 것도 힘들었겠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순대가 상황실에다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그렇죠. 했어요. 계속 보고하겠죠. 네, 그래서 강원 고순대가 이 상황을 전파받아서요. 중부고속도로 1, 2차선하고 영동선에다가 경력을 배치를 하는데 10지구대, 7지구대가 추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지구대가 뭐가 있냐면 10지구대는 그 충청북도 경찰청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중부 그다음에 당진 영덕고속도로 그쪽이고 7지구대는 강원 경찰청. 그러니까 고순대끼리 다 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주로 가는 데가 영동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다 보니까 거기 10지구하고 7지구대다가 전파를 한 거예요. 그 두 군데로 해오면 어디로 빠지건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을 토요일이고 연휴 기간이라 가족 나들이 차량 엄청 많을 때라 굉장히 이거 위험이 따르는 이거 추격전이에요. 이게 호법분기점을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 용의 차량이 만종분기점에서 서안동 IC 방향으로 빠질 거를 예측을 했대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한 게 저희가 집 가는 방향이어가지고 이 루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도주로 딱 그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쫓아가서 잡는 것보다 네.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검거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럼 어떻게 막아요? 한 개 차선을 그 뚫어주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차선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차하고 바리케이트 딱 해서 막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고속도로에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 지금 협조해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한 개 차선은 뚫어놔요. 뭐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 나머지 차선은 본선은 딱 막는 거죠. 바리케이트하고 경찰차로 막아놓는 거죠. 그러면 골로만 들어오니까 딱 잡는 거지. 마치 이 병 이렇게 대놓고 고기가 쏙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 잡는 머리식이죠. 네. 그렇게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30분 이상 아마 추격전이 전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봉쇄 딱 해놓은 그 선에서 더 이상 못 가죠, 이놈들. 그렇죠. 못 가죠. 거기서 딱 잡힌 거죠. 근데 진짜 민폐입니다. 차량 딱 세워놓고 문 닫아놓고 문도 닫아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개기는 거죠, 속된 네. 말로. 안 나오고 네.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고순대원이 그때 공포탄 한 방 빵 쏘는 거예요. 끝까지 개기면 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기 나왔어요, 이 새끼들이. 왜 공포탄까지 쌓여 그랬지만 그 안에는 이미 지금 사람이 납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들 잡혔는데 거기에 남자 3명이 예. 이 씨, 정 씨, 유 씨였습니다. 다 세 놈 다 25살이에요. 네. 이가, 정가, 유가 네. 세 놈이었는데 이 새끼들 보니까 옷에 피해자 그 피로 보이는 게 범벅이 돼 있는 상태. 좁은 차 안에서
아마 납치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안 다쳤던 것 같아요. 근데 강제로 밀어놓고 안에서 나가려고 문 열고 반항하니까 이놈이 그 안에서 아마 흉기로 그 피해자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그 뒷좌석에 있었는데요. 한 예. 3,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예. 쓰러져 있고 또 시트 바닥, 창문까지 혈흔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피범벅이었던 것 같아요. 지들 몸에도 묻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119도 같이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119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사망 상태예요. 네. 피해자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요놈들이 제압한답시고 왼쪽 허벅지를 칼로 여러 군데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그 동맥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대동맥 같은 데를. 네. 그러니까 과다출혈, 실혈사죠. 이를테면. 네. 예, 그렇게 사망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때 보니까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결박을 한 상태고 눈은 안대로 가려놨다는 거예요. 엄청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 사망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소지품 보면 알죠. 네. 그때 신분증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최 씨인데요. 나물 40살. 채자죠. 채소할 때. 네. 40살의 최 씨로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최 씨는 유명한 분이에요. 예, 유명한 분인데 그건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능하고 진짜 인재예요. 네. 이런 사람이 이런 악질 범행에 의해서 희생된 겁니다. 네. 자, 이제 고순대에서 그러니까 공포탄 터뜨려갖고 잡은 거예요. 잡은 거는 고순대에서 명백히 잡은 겁니다. 아까 그 박선우 경사, 허건범 경사가 잡은 겁니다. 네. 잡은 거고 이제 잡은 상태에서 검거해서 우리가 지금 검거했다고 무전 발송했겠죠. 네. 그러니까 강력 사팀이 바로 글로 갔죠. 네. 글로 가서 이제 국가수 과수팀도 당연히 글로 왔을 거고요. 네. 그런데 사망했으니까 이제 부검하려고 국가수로 이송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의자들은 이제 강력팀에서 데려가고요. 인도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차량 안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감식팀이 이제 거기서 감식을 합니다. EF 소나타였죠. 그놈들이 범행한 거. 네. 그런데 넘버를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그 넘버는 엑센트 차 넘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놈들이 범행하려고 엑센트 차에 붙어 있는 그 차 넘버판을 뜯어가지고 EF 소나타에 붙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본래 차 번호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혼선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거기 보니까 뭐 케이블 타이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들 1m 가량 정도 되는 그 검 있잖아요. 검. 네. 1m 정도면 이 정도 되는 검. 진검입니다. 진검. 이 진검이 왜 있는지는 나중에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량 바닥에 그 흉기로 보이는 길이 30cm하고 폭이 5cm인 칼이 발견이 됐습니다. 단도네요. 요 정도 되는. 네. 아마 이걸로 공격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 증거물 같은 거 아니니까 명백하게 다 있는 겁니다. 이제. 네. 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용인 동부서에서 사건 맞겠죠. 네. 그래서 신문해야죠. 이제 네. 신문해야죠. 근데 이때 신문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세 놈 각각 다 분리해서 신문합니다. 예. 그래서 분리 신문을 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예. 이때가 1월 4일 날이잖아요. 예, 범행 예. 당시 한 10시, 그러니까 밤 10시 한 16분쯤에 납치 감금하고 미리 준비해서 아마 안동에 있는 공가가 있나 봐요. 요놈들이 납치한 사람을 데리고 갈 곳이 네, 안동 쪽에 있는 그 빈집. 공가. 네, 공가. 빈집이 있었나 봐요. 거기로 이동 중이었다라는 것까지는 자백을 했대요. 그러면 요놈들 전부 진술록화실에서 각각 하나씩 갖다 놓고 아마 그 신문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범행 동기 따졌겠죠. 원한, 니네 왜 그랬어? 원한이야? 돈 목적이야, 인마? 아니면 누가 시킨 거야, 인마?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거에는 대답 안 하고 납치한 건 맞다. 그건 뭐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또 납치 감금했잖아, 차 안에다. 네. 감금한 거 맞고 저 안동 쪽에 있는 폐가로 가는 길, 저 빈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네. 나머지는 함구한 것 같아요. 나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다 피해자를 찔렀냐라고 하니까 휴게소에서 탈출하려고 피해자가 했기 때문에 준비했던 범행 도구로 위협하던 중에 허벅지를 찔러서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도 납치를 어디에선가 해가지고 네. 가는 중에 있는데 이 새끼들도 오줌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승용차 있는 데 되면 사람들 눈에 많이 띄니까 네. 거기다 잘 안 대고 화물차들 잔뜩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세운 거야. 그러면 사람 눈에 잘 안 띄잖아. 네.
그리고 데리고 있으면서 한 명씩 교대로 화장실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놈들이.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이 피해 남성이 자기 끌려가면 죽는다는 거 알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럼요. 거기서 뛰나와가지고 사람 살려고 소리 질렀던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이놈들이 결국 걸렸는데 문제는 도주 과정에서 이제 그 피해자를 제압한답시고 허벅지를 찌른 게 동맥을 건드려 가지고 바다출혈로 네. 결국 실혈사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자, 피해자하고 어떤 관계인가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놈들한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랍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범행 동기가 뭔데라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원한 관계냐? 네. 근데 아니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원한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렇다면 둘 이제 중에 하나네. 금품 아니면 정품. 누군가 시켜서 네. 청부. 그런데 이제 요 놈들도 이제 죄수의 딜레마 있잖아요. 그쵸. 거기 슬슬 나오는 거죠. 세 놈이다 보니까 거기서 유가 정가 요 두 놈은 우리는 단순 가담자다. 요거 계획하고 전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이가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지. 지들끼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놈이 한 놈한테 전가하는 거죠. 네. 배신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주범의 이 씨는 어떻게 하냐? 이가 이제 또 그럼 추궁했겠죠. 네, 근데 묵비권을 행사를 하는데 아니 아예 입을 다무는 것도 아니고 자꾸 뉘앙스만 풍겨요. 누군가가 나도 시켜서 했다. 누군가가 나도 시켜서 했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는데 뉘앙스 섞인 그 반응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누구로부터 사주받았다는 뉘앙스가 살살 풍기는 거네. 네. 그럼 경찰이 그거 그냥 안 놔둬요. 물고 들어지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주범 이 씨 어떤 사람이냐 조사해 보니까 아까 검 있었죠, 교수님. 예, 진검이 있었어요. 네, 대한검도 3단, 해동검도 4단, 일본검도 3단, 검도가 합 10단의 유단자였습니다. 이거 칼을 잘 다루는 놈이네 이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자기가 갖고 소지하고 있던 검이었던 것 같고 우울증과 정신분열 치료 병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거 다 찾은 거네 순식간에 이놈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때 요놈이 조사할 당시에 보니까 이거는 잠작할 필요 있어요. 네, 본인이 범인이고 그래도 피를 뒤집어 쓰고 살해하는 과정에서 막 그 어떤 참혹한 현장을 본인이 겪었잖아요. 그 범인도 흥분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조사받는 거 힘듭니다. 네, 그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차분히 조사해야 됩니다. 이건 아마 여기 용인 동부서에서도 잘한 것 같습니다. 이가 이놈도 아마 주도적으로 칼질한 놈이 이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도 막 지가 뒤집어 쓴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사망한 거 이제 알았고. 그러니까 이놈도 흥분해가지고 그 조사받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천천히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청부 관련된 거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 사건은 이제 청부 납치다. 이제 청부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윤여국 팀장이 그 강력 4팀 팀장이 이제 직접 신문을 시작을 했대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고 경력이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차분해지게 되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주 받은 거는 맞다라는 인정을 한대요. 청부 받은 거 맞다. 네. 근데 누구한테 청부 받았는지는 얘기할 수 없다. 절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청부는 인정하지만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은 거죠. 웃기는 놈이네. 그러니까 청부는 인정하면서 누가 시켰는지는 말 못하겠다. 네. 웃기는 놈이네 이게. 그게 말이 되나 그게? 하여튼 지가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면 경찰 입장에서 도리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청부했는지 니네가 찾으라는 소리거든 경찰한테. 그러려면 경찰은 이제 보강 증거 찾아야 되죠. 차량 내 수색을 했는데 네.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놈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전부 압수. 그렇죠. 그래가지고 휴대전화 이거 차에서 한 개 발견한 거. 그다음에 각각 가지고 있는 거 3개. 네. 4개를 발신, 역발신을 전부 다 쫙 뽑는 거예요. 예, 그걸 다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차 안에서 발견된 건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폰이에요. 이놈들 게 아니야. 그 대포폰 형태 같아요. 네. 근데 그 번호로 그러면 이놈들이 범행을 한다면 지네 휴대폰으로 안 쓰고 그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을 거 아니야, 누군가. 그쵸.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발신, 역발신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번호를 하나 봤더니 어느 한 전화번호하고 꾸준히 통화한 게 나와. 네. 그러면 그 대포폰하고 꾸준히 통화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거긴 근데 전화번호가 이름이나 이런 게 저장돼 있지는 그렇죠. 않았대요. 그래서 이 번호를 딱 이제 들이밀면서 그렇죠. 이 번호 내밀죠. 네, 이 사람이 사주한 거지. 너 지금 사람이 죽었어. 이 사건 되게 큰 거야. 너 여기서 지금 네가 다 뒤집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뭐 어차피 그 정도 전화번호 나오면 네. 그 이제 뭐 나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그건 말 못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이미 지들이 대포폰으로 통화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맞다. 그 아까 그 대포폰 그걸로 내가 그 사주한 사람 그 사람하고 연락한 거 맞다.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버틴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청부 받을 때 절대로 이 저 비밀 엄수하겠다고 내가 했기 때문에 별 거지 깡쟁이 같은 저 을이죠. 이 새끼 웃기는 새끼. 그걸 을이라고 사주한 사람하고 그 시킨 사람 범행 시킨 사람하고 약속했다는 거야. 비밀 엄수. 네가 잡혀도 내가 시킨 사람은 안 불기로. 그게 되나? 웃기고 앉는 거지. 그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 그 꼴 같지 않은 의리. 범죄 안에서 무게 잡는 건가요? 그게 그 무게도 아니고 이거 전응아의 무슨 유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교수님. 말도 네.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말을 잘 지어내세요. 전응아 유희 이런 말. 그걸 잘 지어내는 게 아니지. 잘 나오는 거지 입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책을 많이 보라니까. 네. 하여튼 이놈은 끝까지 비밀 엄수를 약속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이제 속된 말로 꼴값을 한 건데요. 네. 예. 자 결국은 그러면 이제 시킨 놈 나왔잖아요. 시킨 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번호 없죠. 나왔으니까 그 사람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의뢰인은 40세 된 이 씨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네, 나 무슨 오케스트라 현직 예술 감독이고 학생 가르치는 강사라고 하는데 뭐 그거 외에는 나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최 씨를 납치하라고 시킨 여성이 이 씨라는 40세 여성인데 그 여성은 오케스트라 현직 예술 감독이고 어머. 와. 그다음에 학생 가르치는 강사. 교수인가 봐요. 네. 그 강사고 그 여성하고는 2013년 10월경에 처음 청부 의뢰할 때 통화하고 그 이후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통화했냐면 위챗을 통해서 했대요. 네. 위챗. 네. 그 중국 어플이잖아요, 그거. 메시지 어플. 어플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쪽에서 사주했던 그 여성이 이거 대화 내용 다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이걸로 하자라고 먼저 사주한 쪽에서 알려줬다고 해요.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죠, 위챗. 네. 이거 대화 내용 삭제할 경우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이거 이가가 주범인데 또 시킨 연도 이가네, 그죠? 그러니까 사주 이 씨, 뭐 범인 이 씨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그렇게 될 것 지금부터 같아요. 해야 되겠네. 사주 이 씨, 그다음에 범인 이 씨 이렇게 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3개월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접촉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만났던 거는 2013년 12월 8일입니다. 만난 게. 네,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 카페에서 만나서 그때 사주 이 씨하고 범인 이 씨가 서로가 만나서 이 피해자 최 씨에 대한 신상 정보, 이력, 관심 분야, 사진 같은 거 다 정보를 제공했대요. 착수금 얼마 줬대요? 아, 나 진짜 150만 원 받았대요. 근데 그것도 4번에 걸쳐서 받았네. 현금으로 받을 때 있고 계좌이체로 받을 때 있고 해갖고 4번에 걸쳐서 150만 원 받아갖고 사람을 납치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저 휴대폰 그 검색해봤겠죠. 거기에 나왔던 그 전화번호하고 그 사주한 이가 그 여자 전화번호가 일치하죠. 네, 더욱이 그 공휴대폰 하나 있었잖아요. 공폰. 그 차량에 있었던 네. 그 폰의 명의자도 이 사주 이 씨였대요. 당연히 경찰이 이제 이 여자한테 오라고 불렀겠죠. 네.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이 조사했겠죠. 되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네. 바로 다음- 이거는 뭐 네. 금방금방 진행될 수밖에 없죠. 다음 날 바로 아침에 7시 29분. 네. 사건 발생 다음 날 네. 이 여자 이제 사주한 이 씨 데려다 피의자 신문조서 받겠죠. 네, 뻔뻔하게 나옵니다. 나는 변호사 없이 절대 신문 받을 수 없어요. 진술 못 하니까요. 이거 변호사 올 때 받을게요. 맞아요. 이게 변호사 참여 없이 조서 못 받겠다고 하면 기다려줘야 돼요. 네. 변호사 선임할 때까지.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네. 오후- 15시까지 네. 아침 7시 반에 들어왔는데
네. 변호사 올 때까지 뭐 기다리다가 오후 3시에 변호사 이제 동석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 옆에 앉혀놓고 같이 신문하는 거죠. 네. 이 사주한 이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당한 말이에요. 내가 무슨 사주를 해요? 네. 나 분명히 범인 이 씨한테 돈 받아달라고 한 건 맞아요. 돈 받아달라고 했지 내가 그 사람 내가 죽이라고 그랬냐 납치하라고 그랬냐 그 소리네. 네. 착수금 준 것도 맞아요. 150만 원 그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난 분명히 이 과정에서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폭력 쓰면 안 되고 네. 돈만 받아달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머릿속에서 변호사 올 때까지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굴렸네. 아니면 사주 해놓고 그때부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 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엄청 한 거네 머릿속에서. 그렇죠. 나는 단지 돈만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그 사람 다치게 하지 말라고 내가 강조까지 했다. 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전 이게 더 황당해요. 이때 범인이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맞다. 사주이 씨는 나한테 폭력 쓰면 안 된다고 나한테 말했다. 그런데 범행하는 도중에 일이 잘못돼갖고 사고 난 거다 이 사람 죽은 거는.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동조하는 거예요. 사주한 이 씨를 이제 범인 이 씨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데 다 죽여버리고 싶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 밉죠 진짜. 여기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이 범인 이 씨. 네. 범인 이가 이놈이 1월 4일 날 당일날 신림동에 있는 한 카페를 이제 납치할 장소로 선정을 한 거예요, 네. 이놈이. 네. 이가가. 네. 그래서 3시간 동안 빌렸네, 이게 보니까. 이게 아예 카페 전체 통째로 통으로 3시간만 빌린 네. 거예요. 네. 얼마 줬대? 20만 원 줬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 씨를 처음 그날 만난 건 아니고요. 연락을 먼저 한번 전화상으로 밑밥 하고. 가는 거지. 네. 네. 그래서 2013년 12월 28일 날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1월 4일 날 전체를 대여를 빌려서 해서 그쪽으로 오도록 유인한 거네. 네. 근데 이제 그때 2013년 12월 28일 날 이제 최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된 이유를 설명했겠지. 네. 내가 잘 아는 무슨 피처스 그 영화사 뭐 그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생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최 교수님을. 최 교수님 소개하는데 최 교수님이 천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사주한 이가한테 받은 건데 전화번호 같은 거를. 그런데 이제 어떤 무슨 영화 피처스 아는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 최 선생님 소개를 받았는데 최 선생님이 천재라면서요. 네. 그래서 소개받았는데 우리가 요번에 좀 큰 규모의 예술 작품 한 10억 원 규모 되는 거 요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미디어 감독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밑밥 던진 거예요. 네. 12월 28일 날. 실제로 피해자 최 씨는요 서울 유명대학교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꿈 같은 일이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네. 네. 그러니까 피처스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소개한 데가? 네. 근데 이거 감독을 원한다라는 거를 사주 이 씨가 이제 먼저 정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무슨 피처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최 씨가 예전에 거기 감독으로 응모를 했다가 한번 미역국을 먹었대요. 떨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그 피처스에 대한 어떤 미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최 씨 입장에서는. 그쵸. 그거를 이제 사주한 이 씨가 잘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준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뭐 당연히 거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탈락시킨 영화 응모했던 데 탈락시킨 데서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라는 날짜 가지. 그게 1월 4일 이제 거기 카페 간 거지. 근데 사주 이 씨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내가 이 정보 알려준 건 다 맞는데요. 지도 인정하죠. 네, 근데 내가 폭력이나 살인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난 절대 폭력 쓰지 말랬고 살인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라고 더 말합니다. 얄밉다 정말. 진짜요. 더 얄미워. 이런 얘기 하는 게 더 얄밉고 더 괘씸하네 진짜.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이제 그 카페로 갔던 거죠. 네. 자기 꿈을 이루려고 간 거죠. 그날 간 거죠. 사주한 이가가 이씨 그 여자가 대포폰 대포차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죠. 네. 그런 거 쓴다는 거. 네. 그럼 이거 명백히 공범이야 이거. 그리고 카페 통째로 대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그럼 뭐 계획 단계에서부터
네. 모의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의 과정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그렇게 큰 판을 벌이는데 거기 폭력도 없다고요? 제발 폭력 쓰지 말라. 그리고 성인 남자 하나를 납치하는데 맞아요. 폭력 없이 그게 가능해요? 아, 선생님 타세요. 그럼 타나? 강제로 끌고 들어가야지. 이 말도 아닌 이 여자 아주 웃기는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마 그 여팀장이 그 팀장 정도 되니까 말을 좀 돌려서 신문했나 봐요. 그럼 좋아요. 직접 폭력하라고 당신이 말은 안 했어도 그 묵시적인 것도 있잖아요. 말 안 했어도 폭력이 사용될 거라는 거 정도는 당신 그 예측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봐. 한 사람 그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는데 폭력 없이 가능하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추궁을 했겠지. 네. 어? 네. 그리고 또 당신 말이야.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월 4일 범행 날 때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범인 이 씨하고 계속 통화한 거. 음성이 79건. 네. 그 다음에 문자가 20건. 총 99회야. 거기에다가 위치에서는 다 삭제돼 있잖아. 네. 그럼 수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야. 아니 단순히 납치만 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99회나 문자나 음성 주고받습니까? 아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아마 돌려서 말을 했는데 끝까지 사주 이 씨는 난 몰라요. 내가 난 얘기한 돈만 받아오라고 그랬죠? 난 몰라요. 딱 몰라요로 갑니다. 그렇다면 왜 납치시키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유를. 납치를 왜 했는가 물어봐야겠지. 네. 이 씨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피해자 최 씨와 나는 사실혼 관계였어요. 아, 사실혼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성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남편한테 네. 성적인 모욕을 당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보니까 사실혼 파기 증명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월 70만 원의 위자료를 사주 이 씨가 피해자 최 씨한테 줘야 되는 그 각서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혼이 파기된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을 사주한 이 씨, 이 여자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는 어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바람에 이게 아마 이 사망한 최 씨가 이 그 사실혼 아내였던 그 여자로부터 파기 책임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네.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산정을 하고 그거를 100개월에 걸쳐서 이제 분납으로 받기로 이렇게 각서를 쓴 모양이에요. 공증까지 했네요. 네, 월 70만 원을 100개월 동안. 그럼 이 여자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이 깨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각자 서로 살아가기로 했다. 잘 살아가기로 했는데도 계속 나한테 꾸준히 연락하면서 성적으로 날 괴롭혔다. 지가 사주한 이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그 남편, 그러니까 사실혼 남편 최 씨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갖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면서 나를 막 협박도 했고, 네. 우리 가족한테 연락해갖고 돈도 요구했다. 그럼 최 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야? 네. 사망한 최 씨가? 근데 경찰이 딱 보니까 이 공증 공증서가 있겠죠. 공증했으니까. 네, 사실혼 파기 증명서를 딱 봤는데 거기에 임신이랑 낙태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감이 딱 오는데요. 네. 이 임신과 낙태는 최 씨의 아이 임신 낙태는 아닐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슬쩍 물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얘기 안 지한테 합니다. 불리한 거는 또 말 안 하는 거지. 네. 그러면 딱 나오네. 네, 일단은 뭐 하나하나씩 있지만 주변인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한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요. 그렇죠. 정말로 그 사망한 최 씨가 성적으로 맨날 모욕을 하고 강제로 공증서를 써가지고 70만 원씩 뜯어가고 협박하고 막 돈 요구하고 이랬다면 최 씨가 나쁜 사람이지. 네. 사망한 최 씨가. 그런데다가 뭐 또 이 그 사주한 이 씨도 어쨌든 강사라고 하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이렇게 당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확인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피해자 주변 지인들은 음. 이거 이 씨가 사주한 거 맞을 거예요. 그 여자가 사주한 거 맞다. 그리고요, 그 매달 70만 원 그 주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정당한 위자료예요. 그 금품 목적으로 뭐 그 여자한테 뜯어내려고 했던 거 절대 아니고요. 그 여자가 잘못해서 위자료 받는 거예요. 그 최 씨 그 사람은 서초동에 자신의 명의로 된 커피숍이 있고 가난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 부잣집 아들이래요. 이게 피해자가. 네. 월 70만 원 때문에 그런 나쁜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네.
근데 교수님, 예. 이씨 사주한 이씨 나중에 보니까 예. 결혼을 했던 적이 있네요. 전 남편과 낳은 그 아들이 있고요. 예. 그 아이의 그 양육비까지 그리고 줘야 되고 네, 또 위자료 이 사람한테 70만 원씩 위자료도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힘들었겠다 이 여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주변인들은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오히려 사주한 이 씨 가족들은 뭔 소리냐. 피해자 최 씨가 그 빚이 있었는데 그걸 이 씨가 대신 지고 있었다. 그리고 뭐 자산가라고 하고 돈 많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최 씨 돈 없다. 요거는 사주한 그 이 씨 그 여자의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쪽이 되게 다른 거예요. 피해자 다르네. 주변 진인들하고 또 이 그 사주한 이 씨의 가족들하고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죠. 탐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네. 피해자 측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해자 이 씨 측에 있는 사람도 아닌 제3자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이제 또 상대로 그 탐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또 그 두 사람 다 예술계통에서 일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문을 이제 했더니 여기서 결과가 의외로 나왔네요. 이 사주한 이 씨 이 여자가 구설이 엄청 많네요. 예? 진짜 구설이 많네요.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하나하나씩 깨맞춰지는 게 있잖아요. 네. 둘이 결혼하고 나서 서초동에 커피 결혼식은 올린 거죠? 네, 올렸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만 안 해가지고 사실혼이라고 표기를 한 거구나. 네, 아마 우리 정 PD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실 텐데 그 둘이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 나서 서초동에 최 씨가 피해자 최 씨가 커피숍을 하나 차려줘요. 예, 예, 예. 근데 그 관리는 전적으로 이제 아마 아내한테 그 사주 이 씨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 서초동 커피숍에서 자리도 많고 넓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리도 많고 손님도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잘 굴러가는데 이 씨 이 여자가 이득이 전혀 없다. 인건비라도 좀 줄이려면 내가 가게에서 먹고 자야 되겠다. 아니 혼인 해가지고 엊그제 결혼한 사람이 무슨 경우야 이게? 그러면서 결혼 4개월째 넉 달이면 그 혼인 결혼하고 넉 달이면 불 붙어가지고 소방관이 와도 못 끄는 불이에요 둘이. 그런데 그 시기에 이 4개월째 됐을 때 가게 일을 핑계로 해가지고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잘 모르는 가게에도 소홀히 했고 이제 결혼해보면 알아. 아,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거의 뭐 학교, 학원 아마 강사로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학원까지. 집에 안 들어오지. 네. 커피숍에서 먹고 잔다고 인건비 줄인다고 집에 안 들어오지. 학원도. 학원 강사 간다고 가지. 이래저래 안 들어오니까 이거 신혼 초에 최 씨 입장에서 열받지. 그러니까. 그리고 찾으러 댕긴 거야. 네, 아마 이제 부인을 만나려고 그 학원 앞으로 갔나 봐요. 강의하는 학원 그 네. 여자가. 이제 부인은 아내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학원 앞에 갔는데 어머. 못 볼 걸 봤어요? 네, 이 사주 이 씨가 다른 남성하고 팔짱을 끼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학원 앞에서. 탁 팔짱 끼고 그 네. 여자가 네. 그 신혼 4개월차 여자가 네. 4개월짜리 여자가 그러니까 최 씨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다.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가서 물어보죠. 너 누구냐고 물어보죠. 네. 그랬더니 나 이 여자 남편인데요. 까무러칠 뻔했겠다 이거 진짜.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끝나고 아마 최 씨가 따로 그 남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와, 나 진짜 되게 그 남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황당합니다 이거. 내연남이라고 합시다. 그 내연남. 네. 내연남. 그분 졸제 내연남 됐네. 그 뭐지? 그 여자 사주 이 씨가 나한테 말하기를 결혼식은 했던 거 얘기했다. 결혼한 건 맞다고 그랬다. 2010년 10월에 자기가 결혼해서 2012년 2012년 11월에 사실혼 관계를 파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2010년 10월 달에 결혼한 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2012년 11월 달에 사실혼 파기된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제 파기된 건데. 근데 이제 이 여자 진짜 이거 이걸 어떻게 진짜 말하기도 열받네 이거. 그쵸. 그 내연남이라는 친구를 딱 만났더니
맞다. 나한테 결혼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결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미치겠는 거야 이거.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결혼한 건 맞아. 근데 혼인 신고를 한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그냥 뭐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젠더거든. 여자네, 생물학적 여자네. 남자의 겉모습은 하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자고 우리는 아무런 그냥 뭐 같이 살지만 서로 관계도 갖지 않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나 봐요. 근데 근데 이 채 씨는 이 얘기 들었을 때 난 트랜스젠더 된 거잖아. 그렇죠. 피가 거꾸로 솟았겠어요. 정말.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내가 남편이에요라고 그 내연남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꼭지 돌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또 차분하게 만나서 어떻게 된 경위냐고 물어본 그랬더니 거잖아요. 갑자기 트랜스젠더가 돼버렸어요. 네. 이 여자 내가 볼 때 이 여자 정신 상태, 이 여자가 내가 볼 때 정신 상태 좀 이상해요. 이제 뭐 이따가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터진 거고 이제 거의 쫑나기 일부 직전이 되니까 카페 관련된 이제 재정 상태도 점검을 했겠죠. 네.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엉망이죠. 뭐 대금 같은 것도 미납돼 있고 채무도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다 말아먹었구만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분명히 매출은 좋은데 네. 재정 상태는 엉망이에요. 완전히 말아먹은. 그렇죠. 뭐 너 내연남 만나러 댕기고 개판치고도 돌아다니는데 뭐 참 이게 여자 하나 정말 잘못 만난 것 같으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변인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사실 사실이더래요? 들은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피해자 최 씨가 자기 PC 파일에다가 그러니까 녹음을 해놨던 것들 이 상황들 있잖아요. 내연남 같은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녹음했구나. 네, 그걸 나중에 이제 PC에서 발견을 해요. 아이고야. 그러면 이건 내연남이 뭐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거 등등은 다 녹음해 놓은 거네. 이 피해자 최 씨가. 그래서 자기 PC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고 그건 수사하는 과정에 밝혀진 거고요. 네. 그러면 사실이네요. 이 여자가 그 헛소리 한 게 전부. 응?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피해자 최 씨 같은 경우는 이 관계 정리해야 되잖아요. 못 살. 그러고 여자하고도 정리해야죠. 어떻게 살아 이러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여자. 그때 작성했던 게 그 사실혼 파기 증명서 때 위자료예요. 그러고 책임을 떠안으면서 너 위자료로 나한테 7천만 원 지급해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한 거니까. 네. 그런데 나 한꺼번에 7천만 원 없으니까 70만 원씩 100개월에 걸쳐서 나한테 지급해라 이 얘기네. 네. 그죠? 네. 70만 원씩 100개월이 7천만 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뭐 진짜 또 이거 상수 잘해야 돼요. 아유. 외도하죠.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했죠. 예. 다른 남자하고 동거까지 했죠. 그다음에 카페 현금까지 막 자기 맘대로 썼죠. 근데 이 피해자 최 씨 대단했던 게요. 이거 자기가 다 묻고 갔대요. 주변에는 별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묻은 거보다도요. 네. 속된 말로 쪽팔려서 말 못한 거예요. 이 정도 최 씨 정도의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최 씨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배우신 분이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삼류 심파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자기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 말도 못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아유, 내 그분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으네요. 그 사실혼 관계가 파괴된 게 이제 2012년 11월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2013년 10월에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네, 예. 사주 이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억울했던 모양이다. 70만 원씩 주는 게 지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네. 어. 뭐라고 썼냐면 전 남편에게 매달 강제로 돈을 갈취당하고 있어요. 또 소문을 낸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범인 이 씨 이놈하고 친분이 있던 그 누군가가 이걸 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심부름센터 사장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사주한 이 씨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연락처를 범인 이 씨 연락처를 알려준 거예요. 이 범인 이 씨하고 심부름센터 사장은 옛날에 유흥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이래요. 아. 그래 그만두고 나와갖고 유흥업소 근무하던 고 씨예요. 저 심부름센터 사장은 나와서 심부름센터 하는 거지. 이게 심부름센터가 불법이잖아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요런 글만 찾아서 읽는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심부름센터 사장하는 고가하고 이 범인 이가하고는 동업관계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을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 메일은 심부름센터 저 고가가 보내고 그 연락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는 범인 이가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네. 공범해요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주한 이 여자가 전화한 거죠. 범인 이가한테. 네. 그러고 나서 10월에 처음으로 이제 연락이 했고, 그다음에 11월 8일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제 만나면서 사주한 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최 씨한테 계속 피해를 당해왔다.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한 1억 원 정도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내가 그러면은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했겠죠. 했더니 내가 교향악단 예술 감독이라서 학생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 남자가 협박을 했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이런 거 알려지기 싫으니까 그냥 공증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주한 이가 이 여자한테 그 말을 들은 범인 이가 이놈은 실제로 이 저 사주한 이 씨가 네. 이 여자가 꽤 지적으로 보였겠고 그렇잖아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이 여자 되게 많이 피해보고 있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하는 사명감도 느꼈을 것 같아. 제 꼴에 저 30원짜리 저 사명감을 느낀 것 같아요. 네, 30원짜리.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단에는 이게 붙은 거야.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응징해 줘야지. 그러니까 일단 범인 이 씨도 좀 이상한 게 아까도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한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의리 지킨다고 말 절대 못한다고 뻗대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도 보니까 내가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사실 150만 원 받고 그거 안 하거든요. 네, 약간 범인 이 씨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나는 사주한 이가가 범인 이가하고 사이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150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이니까 자꾸 예측하면 안 되겠지만요. 하여튼 뭔가 껄쩍지근해요. 그러니까 그 사주한 이 씨가 뭔가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범인 이 씨가 그러면 이 피해자 최 씨를 미성년자한테 접근해서 성관계 갖고 하고 그거 촬영해서 우리 언론에다 다 공개하자. 걔 매장시키자 최 씨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아주 거지 같은 방법을 이제 의뢰인이죠. 범인이 네, 씨가 네. 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의뢰인한테 이거 미성년자 붙여갖고 성관계 맺는 거 탁 찍어가지고 언론에 해서 그냥 그 새끼 아작내버리죠. 매장시켜버리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거절했어요. 네.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 이 여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 범인 이가가 우울증 치료니 정신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놈이래요. 네, 네. 그래서 꽤 우쭐하고 내가 바로 정이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난 돈도 돈이지만 이거 응징해 줘야 되겠네. 아까 얘기한 30원짜리 정의감. 네. 이제 그런 걸 가진 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잘 이용한 거예요. 범인 이가 여자가. 네, 사주한 이가가 되게 활용을 잘한 건데 그러면서 서로가 얘기를 오갔겠죠. 네. 근데 이 사주 이가는 항상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싫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반응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살짝 긍정해주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입으로는 다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제안을 하면은 이제 뭐 범인 이 씨가 제안하면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뭐 이런 식이지 뭐. 그래서 결정된 게 납치 후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자는 거였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밑밥을 또 탁 던지는 거예요. 범인 이가가 뭐냐면 그 최 씨요 통장에 5억 들었어요. 5억. 통장에 5억 들었어요. 이거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나는 나한테 받을 돈만 딱 받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그거 관여 안 해요. 난 1억만 받으면 돼요. 1억만 받으면 돼. 그거 얘기는 뭐예요? 그건 납치해서. 간접적으로 사주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요거 니네들 붙어서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교묘하게 응. 밑밥을 다 깔아놓고 그럼 이 사람이 딱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돈 5억이나 있다 그럼 우리 돈 뺐죠. 납치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여튼 1억만 내 피해 금액만 받으면 돼요. 나 이거예요. 그거 너무 싫어. 악질이죠 악질. 와. 근데 그냥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계획이? 교수님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네. 아주 폭력 없이 납치해서 너 1억 너 불가능하죠. 통장에 있는 5억 나 줘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나요? 1억 그냥 확 주나요?
그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폭력이 사용될 거라는 거는 인식하고 있었고 용인한 거예요. 그러면 네. 폭력의 공범인 겁니다. 그쵸. 납치의 공범인 거예요. 아니 어떤 피해자가 돈 뺏기고 풀려나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돈을 5억 정도 만약에 뜯어내고 뺏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걸 몰랐다고요? 거짓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살인을 교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강도살인 교사한 거예요. 이거는 네. 정황이 농후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 범인 이씨 이가 요놈도 이제 생각했겠지. 40대 남성을 내가 그렇죠. 혼자 납치할 수 있어? 아니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 지인이었던 심부름센터 사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야, 얘기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때 그 심부름센터 사장이 유 씨하고 정 씨를 이제 떠올리게 되면서 붙여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들도 예전에 룸사롱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죠. 그러니까 다 25살이더라고. 아. 응? 그러니까 이제 붙여주면 세 사람이 된 거네. 네. 응. 범인 이 씨, 유 이유 씨, 정 씨. 그 새끼들은 씨도 안 붙여주고 유가 정가예요. 이 새끼들은. 예, 이가가 주범, 유가 정가 요 놈들 이제 같이 붙였는데 요 정가 같은 놈은 설명 이제 요렇게 할 거라고 설명 딱 하니까 어우 처음에 막 펄펄 뛰어서 무서워서 겁이 많았나 봐 이 새끼는. 안 한다고 했다가 야 그냥 잠깐 끌고 와서 겁만 주고 돈만 받으면 돼 별거 아니야. 그 이가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한 거야. 그 순간 얘 인생은 이제 꼬인 거예요. 네. 공범 있다는 거는 이 시킨 여자 사주한 이 여자도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뭐 폭력 쓰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 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범인 이 씨가 사주 이 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최악의 경우 이거 최악의 경우 살인까지 할 수 있다. 죽일 수도 있다. 그때마다 사주 이 씨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대요. 지가 피할라. 그게 피해지나? 그러니까 아유 사장님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근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라도 지가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랬다는 거. 이건 동의예요. 네. 묵시적인 동의입니다. 이건 명백히. 예. 그런데다가 위챗으로 재차 확인을 했대요. 정말 최악의 경우 내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주한 이 씨가 대표님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대표님은 이제 범인 이가. 네. 뭐 그렇으면 어쩔 수 없지요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명백히 이건 살인의 교사고 공범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드러났으면 이 여자는 빠져나갈 길은 없네요. 네. 아니 그래서 얄밉다 근데. 애들 가르치는 강사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게 뭐 폭력 없이 납치해서 돈 뜯어낸다는 게 가능해요? 아니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다며.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대표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랬다면 그건 이제 뭐 용인한 거예요. 그 살해 방법 살해에 대해서 용인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계획 범행에 들어간 거네요. 네. 관악구 신림동 카페를 3시간 통째로 빌려갖고 당일날. 네. 그래서 공범들한테는 이제 주범 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제 야 납치해서 우리가 카페에서 납치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안동의 공가로 끌고 가는. 이가 고향이 안동이래요. 네네네. 예, 예. 거기서 카드 비번 알아내고 돈 받아내면 돼. 근데 뭐 최악의 경우 최 씨를 죽일 수도 있는데 거기 우리 그 공가 가는 데 있잖아. 아궁이가 있어. 만약에 죽이면 네. 거기서 소각하면 아무도 몰라. 그럼 결국은 이건 뭐 살인까지 염두에 둔 이야기잖아요. 네. 그죠? 공범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겼네. 그게 2014년 1월 3일 2시 반에 피해자가 카페에 도착했어. 네. 신림동 카페에 최 씨가.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 카페에서 3시간 통으로 빌렸지만 거기서 막 끌고 나오면서 강제로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잔머리 굴렸죠.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 건데 네. 그 잔머리가 뭐였냐면 지금 저 대표님이 같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다른 일이 있는 관계로 못 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꼭 그 우리 최 선생님 뵙고 싶다고 그러네요.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사님이 그 저희랑 차 타고 글로 가서 얘기하시죠. 가시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세 사람입니다. 남자 3명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타세요, 교수님? 운전자, 조수석, 뒤에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운전석에 누가 앉고 양옆으로 자기가 가운데 탔는데 양옆으로 남자가 싹 두 붙어요.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납치지 뭐 그거. 이거 뭐가 이상하다. 우리가 그 범인 그 후송하는 거랑 또 호송하는 거랑 똑같아. 네. 양옆에 형사들이 딱 붙고 가운데 놓는 거. 그러니까 이분 벌써 낌새 챘지. 이게 채 씨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그리고 이놈들 서로 주고받는 눈빛, 그 어색한 태도에서 금방 감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진해서 차 있는 데까지 내려온 건 맞단 말이야. 네. 이사님 만나러 간다, 모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벌써 느낌이 이상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타세요라고 탔는데 갑자기 양옆에서 남자들이 탁 탁 타. 타더니 이거 뭐야 할 때 30cm짜리 칼 그 범행에 사용했던 거 네. 그거 딱 꺼내서 위협한 거예요. 그리고 손 내밀어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거. 그러다가 이때 걸려드는 거예요. 납치된 거예요. 안동 폐가로 이제 이동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건데 거기에 화장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가야 소변을 넣어야 되니까 교대로 한 명씩 가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를 한 거죠. 그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케이블 타이를 몰래 풀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 바람에 약간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이제 소리 지른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휴게소가 마지막 기회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놈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막 머리에 잡아가고 밀어넣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 이제 겁준다고 반항한다고 그 30cm 칼로 허벅지를 팍 찔른 거예요, 그냥. 그 바람에 허벅지가 관통됐다는 겁니다. 관통. 그래서 정맥이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 절단됐다고 그러네요. 정맥이 절단된 과다출혈로 진행하고 막 추격하는 과정에서 막 여기 허벅지 찔려가지고 혈관 절단되면 피 말도 못해요. 빨리 응급조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안 하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딱하죠, 정말 이거. 에이. 통장에 5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사주 이제 말뿐이었다면서요? 이거 확인도 안 했어 이놈들이. 통장에 5억 있는데 5억 있다는 얘기 그 사주한 이가 그 여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치밀한 범인 같으면 진짜 그 사람이 5억 통장에 있는지 확인하죠.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 여자 말만 믿고.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이 범인 이가 이거 단순한 이 단세포가 당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나쁜 놈들이고 뭐 나쁜 년놈들이에요. 뭐 얘기할 거 없이. 근데 분명한 거는 여자한테 놀아놨어요. 이거 범인 이가놈도. 네. 이 교활한 뱀 같은 여자한테. 예. 그래서 5억 있는 거 확인도 안 했어요. 그 여자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받은 착수금이 아마 150만 원 받고 나중에 또 30만 원만 그런가 추가로 봐요. 받았나 봐요. 총 180이래요? 네, 그게 받은 게 다고. 그럼 공범은 얼마 받기로 했냐? 네. 그냥 일당이에요, 교수님. 하루에 50만 원씩 받았대요. 그래서 3일로 계산하고 150만 원 받기로 계약한 거네. 3일 내에 끝내겠다는 거였던 거예요, 이놈들이. 이거 공범으로 들어온 두 놈도 어떻게 보면 모자라 보이고. 근데 이거 여기 중요한 반전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최 씨를 납치해서 안동에 있는 그 빈집에 가가지고 협박해서 비번하려고 돈 뜯어내자고 계획 세우는 과정에 네. 이 범인 이가놈이 그 전에 먼저 한 건 할 게 있다고 지들 공범한테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한 건 할 게 더 있다고. 어머. 그 먼저 한 건 할 게 뭐였냐면 예전에 지가 사귀던 애인이요, 애인. 그 애인을 납치해가지고 뭐를 좀 하자는 거였어요. 이거 무서운 놈들이에요, 진짜. 이 씨도 범인 이 씨도 이상해. 범인 이가 이놈도 이상한 놈이에요. 전에 지가 사귀던 애인이 있었대요. 네, 그때 이 총 5명이 이걸 같이 하기로 했대요. 우리가 현재 지금 3명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까 심부름센터 사장. 그 플러스 또 한 명 또 있었대요. 네, 그래서 총 5명이 이 그 범인 이 씨의 전 애인을 그 뭐지? 납치하려고. 납치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애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EF 소나타하고 훔친 번호판 액센트 거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준비. 그러니까 1차 이가 애인 납치해가지고 그 1차 애인이 아마 범인 이가가 벌었던 돈을 좀
줬는데 그 여성이 좀 아마 그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 전 애인을 이 채 씨 납치하기 전에 먼저 손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성이 안 나타난 바람에 약속 장소에 납치 안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심부름센터 사장이었던 고가하고 그 사람이 데리고 온 한 사람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안 거죠. 이거는 절대 작은 이건 판이 뭔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애인 납치 실패했으니까 바로 이제 채 씨 건으로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명이 심부름센터 사장하고 두 명이 거절하고 가버린 거고 3명만 남은 거죠. 이게 수사 과정 중에 이제 또 밝혀지게 예. 된 거고요. 그러면 이 채 씨 이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재입니다. 인재. 네. 뛰어난 뭐 지들이 저 유인할 때 천재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 상당히 그 전도가 유망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 채 씨는 문경 분이더라고요. 문경. 아. 경북 문경 쪽에 부유한 가정에서 이 집이 부자래요. 네. 그래서 이남이 중에서 막내라고 그러는데 뭐 피해자의 어떤 인적 상황을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부잣집 그 문경의 부잣집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분이고요. 네. 어. 그 1994년도에 아까 명문대 연극영화과 예. 나왔다고 했잖아요. 연극 영화 관련해서는 뭐 네, 최고의 유명한 대학에서, 학교 최고의 대학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 집이 좀 부유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주 이 씨의 가족 얘기는 다 거짓이었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 그 대학 입학할 때부터 뭐 압구정동 쪽에다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학교 다닐 수 있게 부모님들이 네. 도와줄 정도면 그러면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아까 예. 그 연극영화과에서 예. 아마 어떤 교수의 권유로 유학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 미국 보스턴에서 그 3D 홀로그램 영상 미디어 분야로 석사 과정을 밟았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 유학 당시에도 그 아마 되게 성적이 좋았나 봐요. 예. MIT 대학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더 머무르지 않고 2008년 7월에 다시 이제 모교인 학교로 와서 강의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절학기 이제 강의 맡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무대 예술 감독으로 활동도 했고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3D 홀로그램 입체 영상 비디오 네. 이런 작품을 전시하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 예술가 멀티미디어 예술가로 아주 이거 전도 유망한 분이었어요. 천재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답니다. 그때. 네, 공연 예. 예술계에서는 예. 이미 뭐 천재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 설명해 주셔야지. 채 씨가 이제 이가라는 이 여자, 이 악독한 그 이가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거야말로 악연이에요, 정말. 네. 거지 같은 악연인데 정말. 예. 범인 이가한테 네, 갔어야 이 사주한 이가한테 가야 되는 택배가 채 씨. 이것도 나는 공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채 씨한테 배달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채 씨가 이거 잘못 배달됐네. 그래서 그 여자 옆집에 사는 여자한테 갖다 주러 간 거예요 이게. 네,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전화를 했었나 이게 봐요. 그때 압구정동 H 아파트예요 이게. 아, 한양 네. 아파트죠. 그래서 거기 이거 지금 택배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사주 이 씨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의 뜻으로 차 대접하고 싶은데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한 게 이거 나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기는 해요. 옆집 그 전화 그 호수로 지 이름 적어갖고 보낸 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차 한 잔 접대한다고 붙었고 아마 옆집에 200이라고 202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보고 이 부잣집 아들이고 전도 유망한 교수라는 거 아는 거 이거. 그래서 붙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일견 보기에는 여자가 멀쩡했던 것 같아요. 그 보기에 여성스럽고 단아하고 참한 외모였다고 해요. 사진 보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여자가 스스로 얘기했죠. 집안하고 이런 거. 네. 이게
나이는 채씨보다 한 살 연상이었었나요? 네. 근데 저는 어디서 뭘 하세요? 그럼 저 예술계통에서 일하는데 저 피아니스트예요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외교관이고요. 엄마는 아나운서 출신인데 우리 집이 정말 너무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저희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제 주택이 10억 원 되는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학력도 잘 얘기했더라고요. 명문대만 얘기했어요. 이화여고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저 미국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사 받았고 보스턴 대학교 박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이화여대하고 한국 한예종이라고 그러죠. 네, 한국 그 예술 그 종합대학에서 출강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채씨 입장에서는요. 공교롭게도 이웃집에 있는 이 여성이 나하고 비슷한 계통에서 유학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집안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고. 이거 이거 2년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거짓말이라며요. 네. 보스턴 박사 뭐 이거 다 거짓말이라며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실패해서 대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버지? 네.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사주 이 씨가 낳은 아들 있잖아요. 엄마가 기르고 있는 거구나. 네. 이거 정말. 근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 채 씨가 되게 좋은 집안에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택배도 호수를 일부러 잘못 기재해가지고 가져오도록 2년 틀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이거. 그리고 저 납치했던 이가가 원래 그 안동 사람이죠. 네, 그 안동 네. 쪽에 패가 그 빈집을 지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어? 네. 그게 외삼촌이 거주하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현재는 빈집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전기도 계속 다 나오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뭐 자기네들이 예상했다고 하잖아요. 뭐 화장실도 쓸 수 있고, 뭐 다 세관 같은 것도 정상적이니까 은신하기도 좋았던 거예요. 서울에서 가깝고 한 서너 시간이면 가고. 네네네. 참나 이거. 근데 참 그 사주 이 씨가 참 뭐라 그럴까 밑밥을 잘 깔아놨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채 씨 어머니가 아마 이제 잠시 동안 집에 머무는 적이 있었나 봐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네, 서울 오셔가지고 머무를 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사주 이 씨가 꽃다발 있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선물한다면서.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었건 어리건 간에 꽃다발 선물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네. 어머니 그러면서 꽃을 또 주고 또 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 환장하겠다. 그래서 절도 모시고 가고 또 반찬하고 뭐 이런 거를 뭐 네. 어머니 오셨는데 요리 드시라고. 같은 것도 다 해서. 지가 반찬 잘한다는 얘기네. 바꿔서 네. 얘기하면. 저는 되게 현모양처예요. 어머니 잘 그 모실 소리구나. 수 있고 막 이런 거죠. 지가 직접 해왔다 그러면서 네. 어머니 잠시 올라와 있는 그 이웃집. 네, 아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결혼하면 아드님은 너무너무 잘 살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반찬 요리 다 사온 거랍니다. 참나 이게 완전 사기꾼이고. 그리고 뭐 스토리 막 만들었다고 그러대요. 결혼하려고. 네. 그 피해자 채 씨 그 누나 이야기에 따르면 저 사주한 이가 이 여자가 이 채 씨 피해자하고 나하고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고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리고 댕겼다고 그래요. 네. 네? 아마 그 채 씨 아버님이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피해자하고 저는 인연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절 보내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채 씨의 감정을 자극했구나. 네. 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일화 있더라고요. 채 씨 그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악화돼 갖고 가족들 전체가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한테 다 간 거지. 이제 병원 진료하니까 담당 의사한테 막 놀래 갖고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자만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만나고 이제 가족들이 우 몰려갔다가 다 나오니까 막 저 사주한 이가가 그 진찰실 대기실인 데서 막 대성통곡하고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 이게 정말 웃기더라고 이거. 어머니는 내가 간호하고 싶었는데
예, 나만 가족이 아니라서 그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게 너무 서글펐다. 뭐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해갖고 가족들이 그때 전부 감동했대요. 이 여자 연극성장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 100%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와. 더욱이요, 교수님. 예. 이게 뭐 좋아요. 나는 뭐 피해자 최 씨랑 인연이어요.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내가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이런 모든 가정들이 다 있는데 정말 절정을 이루는 게 있어요. 뭐죠? 그 피해자 최 씨가 이 사주 이 씨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 배경이 있다고 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사주 이 씨 아버지가 최 씨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미국에 있다나 외교관 출신 네. 아버지? 아버지가 메일을 보내서 뭐라고 보냈어요? 메일을? 아유, 내 못난 내 딸과 친한 친구로 사귀어줘서 너무 고맙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네. 50여 통의 이메일을 꾸준히 보냈대요. 근데 이 최 씨가 이 아버지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한 거야. 그 메일에 담겨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게. 아, 이렇게 가정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너무 인품이 좋으시다. 라고 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래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밝혀지죠? 네. 미국에 있는 외교관 출신 아버지가 보낸 메일이 아니죠, 이게. 대전에 있는데 무슨 아버지. 예, 이게 미국 도메인이 아니고 국내예요. 그러니까 그 사주한 이가 이 여자가 지가 쓴 거예요. 지 IP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뭐 그거 말고도 뭐 혼수비용 갖고 장난친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조사하고 알아냈는데 가족들도 의심을 못했던 게 준비 예. 과정 중에서 예. 얘 우리 돈으로 해라 뭐 그랬더니 어머니 그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아무 그 받고 싶은 것도 없고요. 라고 하면서 다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누나들도 어머 진짜 검소하고 욕심도 없고 착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결혼식 할 때도 보니까 결혼식에는 몇 사람 참석 안 했네요. 아버지, 뭐 오빠라는 사람, 새언니라는 사람, 조카 4명만 참석을 맞아요. 한 건데 그때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오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결혼식에 난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니 어머니는 왜 안 오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장암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져서요 사람 만나길 좀 꺼려하세요. 꺼려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불참하신 거니까 너무 맘 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한 거죠. 그리고 애 있는 거는 이 여자가 얘기했죠. 최 씨한테 결혼하기로 3일 전 결혼 3일 전에 3일 전에 얘기했어요? 이게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게 네. 뭔가 다 결혼식 준비되고 청첩장 다 돌려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한 9살 정도 되네 미국에 내 아이가 있다. 네. 그 얘기를. 그러면 최 씨 이때 치웠어야 돼요. 근데 이 최 씨가 워낙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고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아까 PC에서 녹음 저장 파일 나왔잖아요. 혼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혼자서. 답답한 마음을 어디 얘기할 데도 없으니까 혼자 거기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대학교 다닐 때 그 만난 남자로부터 이제 낳았던 아이인데, 이게 참. 그러면서 그때 아이를 낳고 그때 이름까지 다 바꾸고 자기 이제 신분 세탁을 어느 정도 한 거죠. 이름을 개명하고 나서 유학을 갔던 거예요. 이 여자는 뭐 커피 전문점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 다 들어 먹어가지고 2억 원 상당 피해 입힌 거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이제 위자료 7천만 원 산정 깎아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최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근데 뭐 그 사이에 보니까 그 저 커피숍 차려놓고 남자 여러 명 만났네요. 네. 저 29살 먹은 그 저 무슨 그 남자도 만나고 거짓말해갖고 동거하고 말이에요. 명문대 음대 나온 9살 연하의 남성도 만났다고 하고요. 이 남성하고도 결혼 허락 다 받고 신혼집까지 계약했었대요. 아, 이 여자 정말 이거.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여성이 만난 남자가 파악된 수만 10명 이상이래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사람 아니야 이거. 뭐 세무사,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뭐 이씨, 김씨, 아휴 뭐 근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진짜. 칼럼니스트, 어휴 뭐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에휴. 그리고 이 여자 맨날 저 멍 들어가지고 그 들어왔다며요. 집에 신혼할 때 멍 이 팔다리 이런데 멍 들어갖고 들어오면 왜 멍 들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 생활할 때가 아니라 이제 아마 결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만날 때 이제 결혼 약속하고 이 여성이 남성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약간 변태적 행위 같은 것도 좀 있었나 봐요. 얻어 터지는 그 역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피해자 최 씨가 이렇게 왜 이렇게 멍이 들어 있어 했더니 아빠한테 내가 좀 혼났어. 우리 집 좀 엄격하다고 했잖아. 왜 아빠가 혼낸다고 멍이 들 정도로 딸을 패나?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인데 아유 참나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 아마 이저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정상은 아니었던 여자예요. 네. 얻어 네. 맞으면서 이제 각적 뭐 메저키스트, 세디스트 뭐 네. 등등 하는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 여자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남자를 약간 도구적으로 이용을 한 부분이 커요. 자기 어떤 뭐 성적 만족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쾌락을 위해서 남성을 이용한 흔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도 범인 이 씨가 이 사주한 이 씨에 대해서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당한 거라기보다는 이용당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도 약간 그 해석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여자 뭐 보스턴 대학교 뭐 저 박사과정 뭐 나왔다 그래갖고 막 학생들 레슨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다 뽀록 나가지고 쫓겨나고 저 깊이 그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랬던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이 여자 아이고 뭐 저는 더 황당한 게 이 여성 그 잠깐 만났던 결혼 약속했던 내연남 있잖아요. 예. 그 남성의 애도 가져요. 아까 낙태하고 임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구나. 네, 그 남성 공증서에 써 있던. 네, 내연남의 남성의 애를 갖고 그 아이를 낙태를 했는데 더 웃긴 건요. 이 그 최 씨의 어머니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최 씨한테 떠미는구나. 네, 제가 아이를 임신했었는데요. 남편이 최 씨가 너무 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서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거 보상해 주세요, 그랬대요. 이거 일일이 다 보면 이 여자 너무 이제 우리가 화나시죠?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보겠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다 거짓인 거예요. 다 거짓으로 포장돼 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배경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그랬던 거죠. 이게 이 여자 정말 나쁜 여자예요. 이거 내가 볼 때. 저는 이 피해자 최 씨가 너무 안 됐어요. 네, 그거. 이 사건으로 사망하기까지도 했는데 그 전에 그 소가리를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이분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다 조사하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PC에다가 저장하는 걸로 네. 그냥 풀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이 외에 그러니까 사주 이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게 살인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피해자 최 최 씨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저는 사실 1억 원이라면 이거 돈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피해자 최 씨를 저는 살해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그 위선, 거짓 이런 게 전체 그 PC에 있고 너무나 그 사실을 최 씨가 많이 알으니까 그거를 이 사람을 딜레이트하면서 네. 자기는 또 새로 태어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녀고 나쁜 년이죠. 이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재판 갔죠? 네, 재판을 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일 수원지법 형사 1부 이명환 부장판사가 강도 살인으로 해서 네. 아까 주범 범인 네. 이 씨는 징역 25년, 이가 네. 징역 25년, 전자발찌 전자발찌 10년, 네. 정가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5년, 유가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5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한 이 씨는 이거는 강도살인으로 안 갔고 강도치사죄로 고소했네요. 네. 기소됐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살인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까니까 그거를 입증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얘는 참 처음에 1심 재판부에서는요. 네. 10년을 선고했어요. 10년. 네. 이 여자한테 네, 1심은 이게 제일 나쁜 년인데 이게. 네, 1심은 2014년 7월이었는데요. 사주한 이 씨는 심부름 센터 직원 등 공무원들이 일면식조차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그러면서도 네.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했을 뿐 직접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강도치사죄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여자 형량이 무겁다면서 당연히 항소했겠죠? 네. 그럼 항소심 당연히 열렸겠죠? 네. 항소심 열렸네요. 2016년도 한 2년 있다 열렸네. 네. 2016년 12월 28일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강영수 부장판사 네. 항소심 재판부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씨는 최 씨의 사망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맞죠? 네. 공범인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네. 징역 13년을 선고한다. 플러스 3년. 네. 13년으로 오히려 항소심 가서 항소했는데 3년 더 늘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얘기한 거 있죠. 네. 이 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아마 피해자 최 씨를 실명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아. 네. 이에 심부름센터 직원은 그 사주한 이 씨한테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답하는 등 분명히 사주한 이 씨는 최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죠. 제가 봤을 땐 심부름센터 그 사장 빠진 이유 이건 것 같아요. 이 여자 분명히 죽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네. 실명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봤네. 눈 멀게 해줄 수 없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이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죽을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3년이 된 거예요. 13년.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여자는 13년도 싸요. 네. 이 여자의 삶에서 13년 이거 너무한 거 이거.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런 여자야말로 무기 받아야 돼 이거.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우리 사회에 10원어치도 기여 못해요 이거. 또 거짓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맨날. 자 장영자 마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맨날 사기만 치잖아요. 네. 이 여자는 이거 진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인데 이게 에이 화나요 화나. 이 최 씨 저 전도유망하고 똑똑하시고 정말 저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인재가 이런 악녀, 이 쓰레기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비명행사한 그런 사건이에요. 화나더라고 이거 자료 찾으면서 엄청 화나더라고 이거 정말. 사실 사건 얘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 여자 아주 못돼 처먹어서 그 못돼 처먹은 거 그거 몇 개 뽑은 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되게 많아요. 피해자 최 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나무 숲처럼 누군가한테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녹음했던 그 파일이 나중엔 결정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네. 에이. 2039년도에 기 나오네요 이거. 네. 2016년도에 2심에서 13년 받고 아마 대법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5세 정도 될 거예요. 나오면. 2039년도. 네. 2039년도까지 우리 사건 의뢰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네. 이거는 용인 동부경찰서 강력 4팀 네. 정필성 형사. 이 형사들 이름 중에 필성이가 많아. 근데 교수님 2039년이 아니라 13년을 합치면 2029년. 내 산수를 이렇게 못 한다니까. 2029년. 네. 그러면 앞으로 8년 뒤에는 나올 것 같은데 제발 감형이 없기를 바라고요.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루도 감형 없기를 바랍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강력 4팀의 정필성 형사, 네. 백인철 형사, 유태호 형사, 김경래 형사, 그다음에 윤여국 팀장 이렇게 이 수고했어요. 강력 4팀 직원분들 아마 열받았을 속 터졌을 거예요. 네, 화가 너무 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아마 사망하신 최 씨가 저장해 놓은 그 PC 안에 있는 그 녹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형사들은 낱낱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보면서 지금 저희가 몇 개 소개해 드린 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이거 사람도 아니고 이거 연극성 장애 아닌가요? 네, 맞죠? 저는 연극성 장애라고 봐요. 이야. 지금 저는 김태현도 지금 연극성 장애. 네, 연극성 장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과하거든요. 뭐든지 다.
아 이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인재가 악녀 하나를 만나갖고 그냥 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알았을 때 거짓말한 거 그 아이 있는 거 알고 뭐 이런 거 알았을 때 그냥 쉬웠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이거는 뭐 더 어떤 말도 안 나오네요, 교수님. 그냥 계속 네. 한숨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네, 진짜 돌아가신 분이 하늘에서는 명복을 빌고요. 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이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장시간 고생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